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대법원 2018년 11월 29일 선고된 판결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7도 2972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페이스북에서 언론의 인터뷰된 기사를 공유하기를 눌렀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는가에 관련된 쟁점으로 이제 전개되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초중고 교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제1심에서는 이 쟁점에 있어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심에 올라가서는 다시 1심이 파기가 되면서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대법원에서는 다시 2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죄가 선고가 되었는데 유죄와 무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던 판례입니다. 네, 먼저 이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먼저 선결적으로 짚어보아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목적 의사가 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정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직선거법 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여기서 문제됐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초중고 사립학교 교원이겠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 소통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세 가지를 들고 있죠. 첫 번째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기, 두 번째 댓글을 달기, 세 번째 공유하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는 댓글 달기 기능을 이용하고 게시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게시물에 나타난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료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볼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여러가지 목적, 행태라든가 상당히 다양하고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 확산의 측면과 이러한 단순 정보 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일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쟁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선고하면서 총 6가지의 참작 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의사의 부재입니다. 피고인이 공유한 글이 경제 용어가 너무 어려워 외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사를 보면 좀 더 이해될 것 같다 공유한다, 이런 내용으로 경제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면서 소개하는 글이다. 그리고 그 글 자체만으로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글에 링크된 기사의 제목도 더민주 경제공약 집대성 공소회인 새누리정책 아이디어 고갈이며, 그 내용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소회인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그래서 공소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사정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능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행위다. 즉 무슨 말이냐면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직접 글을 작성하거나 자신의 의견과 같은 내용의 글에 댓글을 달거나 그와 같은 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공유하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중에서 공유하기만 하였을 뿐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른 수단에 비하여 능동성이 현저히 떨어진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의 대상이 된 글은 피고인의 의견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글을 읽는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참작한 사정은 글 수용의 자발성이 필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피고인이 해당 글을 공유했던 사실이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송신된다고 하더라도 수신자는, 즉 페이스북 친구들은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뉴스피드에 뜬 다수의 글 중에서 이렇게 뉴스피드에 여러 가지 글이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이 공유하게 된 해당 글을 자발적, 적극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이 글을 수용하게 된다. 즉 이 글을 읽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선거 영향성이 없다. 이 내용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관심사항을 공유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공유하기 기능이 활용되는 점을 본다면 우선은 이 피고인이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단순히 인터뷰 기사를 1회 공유했다. 이런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게시글의 내용은 언론의 인터뷰 기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례적인 공유가 아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이긴 했어요. 이 사건에서. 그런데 보름 동안에 기사 링크 공유가 6건이라는 거죠. 6회 기사에 이제 링크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간단한 글을 부기한 것에 이제 불과하다. 그래서 피고인이 단기간에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페이스북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공유했다. 뭐 이런 사정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관위의 미고발이 됐다는 것이죠. 즉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쟁점이 된 이 사건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에 고발이 됐어요. 그런데 선관위는
경고 종결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여기서 미고발이라는 것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이 참작 사유를 밝히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이 범죄 사실과 무죄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드리는 쟁점은 뉴스피드에서 이제 공유하기로 언론 인터뷰 기사를 이제 공유하기로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었을 때 이 선거운동에 해당돼서 처벌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심에서도 무죄가 됐었고, 그런데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었죠. 그런데 2심은 또 이제 대법원과 다른 사실관계 해석을 했는데,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선거운동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는 어떤 문화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의 해석을 모든 이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이 판례를 보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고, 어쨌든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 피고인이 돼서 재판을 받으면서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 압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보고 어떤 행위 규범으로 작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